내일 특히나 또 아침장을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겁니다. 이렇게 또 하락의 가속도가 붙다 보면은 아침에 반대매매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좀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이 뭐 불확실성이 뭐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무엇보다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네.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관련한 이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오늘 뭐 하락한 하루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시장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도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만, 또한 이제 글로벌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루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면서 재차 이제 경제 그 봉쇄 가능성이 좀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글로벌 이제 확진자 수 추이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오늘 좀 뭐 지수는 코스닥,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는 크게 하락한 반면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제 이건희 삼성회장 별세 이후에 삼성그룹주의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오늘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이 삼성그룹주 쪽으로 좀 수급 썰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좀 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헬스케어 또 소프트웨어 이러한 좀 코스닥 시총 상위업 종목들에 대한 수급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금 거세게 지금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와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번 주 계속해서 좀 기관의 코스닥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첫 번째 코로나의 재차 확산되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밀렸다. 코로나 상황을 놓고 보자면은 다른 국가들의 상황이 더 안 좋고 우리는 어느 정도 방역 체계에 있어서는 좀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확산은 다른 국가에서 좀 더 심화가 되는데 왜 우리 증시가 더 크게 밀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나라 수출 국가인데, 만약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경제 봉쇄가 되게 되면 재차되게 되면 결국엔 수출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장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차 이제 지난 상반기처럼 공장 셧다운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글로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증가는 향후 이제 경제에 대한 좀 불확실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제 국내 증시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주주 요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펀드 가지고 있는 물량도 이 대주주 요건을 계산을 할 때 같이 지금 합산으로 계산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나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펀드 이제 뭐 일임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운용사라든지 자문사에서 이제 위탁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목당 또 이제 비중에 따라서 지금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종목별로 좀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복잡한 그러한 좀 영향을 좀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제적으로 이 연말을 앞두고서 이제 그 종목별 그러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 수급적인 부담이
당분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관 세부적으로 봤을 때 투신권에서 물량이 가장 많이 나와가지고요. 펀드 플로우도 봤더니 한 4일 연속해서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어서 이 부분 함께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한 주, 그 첫날의 낙폭이 좀 커서 여러모로 신경이 좀 쓰이실 텐데 한 주 동안에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많은지 혹은 약간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정이 많은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정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제 내일 이제 바로 이제 중국의 이제 공업이익 이제 발표가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공업기업 그 이익이 이제 계속해서 좀 회복세를 지속할지 여부가 좀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익 회복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중국의 그런 재차 이제 경제 재개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이런 모멘텀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MS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또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이제 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같은 그러한 대표적인 이러한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이제 대형 기술주의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 재차 이러한 좀 성장주 같은 경우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발표 추이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이 대부분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러한 장세가 예상이 되는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이슈, 그리고 가장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체크 포인트로는 역시 실적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일단은 지금 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경기 부양책 합의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미국의 그 경기 부양책이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외에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이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이슈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이러한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이 코너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섹터는 IT, 자동차, 그리고 또 화학을 플러스 알파를 좀 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섹터는 그 해당 기간, 그러니까 지금 10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한 달 동안에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내놨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몇몇 IT, 그리고 또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 현대차 그룹주들도 오늘 후반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요. 관심 섹터는 여전히 유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지금 명확한 전략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 불확실성과 그리고 뭐 미국의 경기 부양성이 타결이 될지 여부 이 부분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집중하실 부분은 역시나 3분기 어닝 시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흐름을 좀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IT라든지 뭐 자동차 또 화학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호실적을 발표한 뭐 철강이라든지 이러한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실적이 좀 기대되는 그러한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을 발맞춰서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역시나 좀 믿을 수 있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또 이번 주 이제 줄줄이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업들 투자 접근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좀 힘든 하루 다들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더 냉정하게 시장을 좀 분석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심리가 시장을 크게 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주변 투자자분들의 표정만 보더라도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하루였네요. 계속해서 증시는 이어집니다. 내일도 열리고요. 이번 한 주 내내 또 우리가 이 상황을 계속해서 극복해야 되니까 너무 이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은 빛이 비춰지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대안을 만드셔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주 열심히 좀 들여다보시면 그나마 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정영훈 과장은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IT, 자동차, 화학 섹터 여전히 관심권에 두자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예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